MRI나 CT나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셔도 뭔가 이상이 전혀 없는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은 일단 궤양성 염증과 암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제가 항산화 스프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잘 스무디로 갈아서 드시면 굉장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사법을 안내하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MRI나 CT나 병원에서 많은 검사를 하셔도 뭔가 이상이 전혀 없는데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일상생활을 감당할 체력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자율신경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가 문진이 있습니다. 금방 피곤해지거나 의욕이 없거나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많을 경우, 또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 항상 불안하고 산만해지기 쉬운 경우,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손발이 차고 어깨가 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쉽게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을 때, 요통이 올 때,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을 때, 또 사고력이나 결단력이 뭔가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 때, 속이 불편하거나 변비, 설사 등이 자주 일어나는 증상들, 또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가 푸석푸석할 때,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증상들이 자율신경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자율신경 증상은 크게 심혈관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나 땀샘 이런 쪽에서 좀 불편함이 오기 쉬운데요. 심혈관계 쪽에서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거나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급상승한다거나 이런 혈압에 큰 변화가 오는 경우, 또 손발이 차가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소화기계에서는 소화불량, 속쓰림, 또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 또 호흡기계에서는 숨이 가쁘거나 깊은 호흡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피부나 땀샘 부분에서는 손발에 다한증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땀이 안 나는 무한증, 또 피부 온도가 쉽게 변화하는 이런 증상들로 자율신경의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보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몸신경계라고도 하는 체성신경계, 그리고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의미하고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의미합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될 때는 일단 심혈관, 소화, 호흡 쪽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심박수도 일정하고 호흡도 깊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 소화도 잘 되고 손발이 따뜻하고 집중도 잘 되죠. 한마디로 컨디션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집중하고 공부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 일할 때에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집중 지속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크게 많이 피곤하지 않죠. 또 일할 때 뭘 할 때 의욕도 넘쳐나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삶을 꿈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자율신경이 불안정할 때는 이 모든 기능들이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때라고 보시면 돼요. 집중도 잘 되지 않고 의욕이 나지 않고 무기력합니다. 또 심박수도 일정하지 않아서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이나 부정맥 등의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호흡이 얕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변비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고, 손발이 또 차가운, 또 땀이 잘 나거나 땀이 너무 잘 나거나 또 땀이 너무 나지 않는 이런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운 이런 증상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교감과 부교감의 관계는 일단 상반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교감신경은 위협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위협 상황이 되면 몸이 긴장도 하고 또 심박수도 빨라지고
높아지고 혈당, 혈압도 올라가면서 위협 상황을 대비하는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고 심박수 상승, 혈압, 혈당 상승, 근육 수축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어느 정도 항진이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약간의 혈압이나 혈당도 오르는 것이 정상에 속하게 되죠. 왜냐면 너무 몸이 느슨하고 너무 이완돼 있으면 그 잠잘 때의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일할 의욕도 나지 않고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공부도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긴장하게 되는 몸이 더 생존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협 상황에 대항하는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교감신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교감이기 때문에 부교감은 이완하고 휴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끝나고 나면 확 이제 몸이 풀리잖아요. 릴렉스 되는 몸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상태가 됩니다. 수축됐던 혈관도 이완되게 되고 심박수나 혈당, 혈압도 올라갔던 것들이 모두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완되는 시간은 낮에 업무가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그렇게 이완이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겠죠. 우리 몸은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서로 균형 있게 잘 움직일 때 긴장도 했다가 이완도 되면서 건강한 이 몸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교감, 부교감 신경이 모두 다 잘 항진되고 잘 작동되는 것이 건강한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되면 일단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관계에 많은 질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을 상담했을 때 너무나 움직이기만 해도 혈압이 너무 상승해서 도저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혈압 또 혈압과 혈관 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혈관도 수축이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온몸에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충분히 받아야 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우리 온몸에 뇌나 모든 장기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이제 두통이 많이 생기고 심장이 이제 자주 두근거립니다. 호흡곤란과 또 어지럼증이 오게 되고요. 어깨가 결린다거나 또 소화기관에서도 변비나 설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수족냉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 원인 모를 요통이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이제 일단 많이 불안하죠. 늘 이 심박수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의욕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불면증 같은 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정서가 불안정한 형태로 가게 되죠. 의욕이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증상은 일단 궤양성 염증과 암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또 치질이나 급성 췌장염, 급성 신장염이나 자궁내막증, 난소낭종이나 돌발성 난청,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암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와 관련해서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러한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궤양과 암과 같은 질환을 살펴보면 일단 림프구가 굉장히 저하돼 있고 과립구가 많이 증가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은 여러 자가면역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그리고 림프구가 많을 때 나타나게 되는 감기나 여러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림프구와 관련된 질병이어서 림프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과립구가 굉장히 줄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은 각각 지배하는 면역세포가 달라지게 되고 이게 면역세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각각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아픈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거는 한마디로 만성적으로 오래
오랫동안 고통받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항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당이나 소화나 면역 호흡기계 쪽으로 문제가 오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저도 받고 모든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참고만 있는 것은 결국 질병으로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굉장한 갈등이나 큰 분노나 배신감이나 미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에서는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여러 다양한 증상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악의 생활 습관이라고 한다면 나쁜 이제 음식, 나쁜 식사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오랫동안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거의 매일 먹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첨가물들과 독소 물질들을 해독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됩니다. 몸에서는 많은 독소를 해독해야 되는 것이 또 굉장한 몸이 받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라면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아예 이제 소화기 자체가 망가져서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르기도 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으로는 나쁜 식사 습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또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 상황, 이것이 가장 빠르게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 밤 늦게까지 뭐 영화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게임을 하면서 아예 낮과 밤이 바뀌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낮과 밤이 바뀔 정도로 이 수면 습관이 불규칙적일 때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몸이 건강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죠. 뭐 3교대를 한다든지 24시간 꼬박 날을 새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몸에 일정한 리듬이 깨질 때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듬이 깨질 때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만성적인 큰 스트레스,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식사 습관, 세 번째로 불규칙한 수면 습관, 이것이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 습관 중에 일단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커피와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이 굉장한 그 교감신경 항진을 일으키잖아요. 일단 마시면 피로감이 사라지고 뭐 일을 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사실 많이 찾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는 큰 위험이 안 되는데, 제가 들어본 분은 6잔에서 10잔, 뭐 정말 심한 분은 20잔까지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고, 에너지 음료도 굉장히 과하게 드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잠깐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뭐든지 우리 몸은 만성적인 습관이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인위적으로 교감신경을 늘 항진시켜 주니까 밤에 숙면이 어려워지고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 카페인 과다 섭취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하루 수분 중 가장 중요하고 자율신경을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계속 이제 수분을 소변을 통해서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세포 탈수, 몸에 탈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물을 한 잔 딱 마시면 일단 수분이 공급이 되죠. 또 탈수가 예방이 됩니다. 또 위장신경을 자극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해독작용도 같이 일어나게 되죠. 또 아침에는 일단 교감신경이 같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교감과 부교감신경을 동시에 잘 자극할 수 있는 유장관계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물 한 잔은 사실 중요한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이 아침에 마시는 물을 커피로 드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계십니다. 커피는 또 카페인 때문에 또 다른 탈수를 또 유발하잖아요. 또 이뇨작용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커피 이전에 먼저 물 한 잔을 꼭 드시고 이장관을 활성화시키면서 자율신경의 스위치를 잘 켜주시는 생활 습관이 매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바로 장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안정된 장은 쾌변을 하고 피부가 깨끗하고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피부가 깨끗하고 혈액도 맑습니다. 근데 자율신경계가 깨진 장은 변비나 설사를 반복하게 되고 독소가 축적이 되니까 혈액이 탁해지고 얼굴색도 탁한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물 한 잔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사는 바로 과일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일에는 장에 있는 독소를 흡착시킬 수 있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쾌변에도 도움이 되지만 위장 운동을 시켜주는 직접적인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각종 비타민이나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성분으로 인해서 일단 혈관도 같이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산화질소, 에노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혈액순환도 같이 원활해지고 대장, 운동도 활성이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좀 활발하게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든든한 아침 식사, 밥이나 우유나 또 심지어 고기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렇게 든든한 식사를 하게 되면 몸에서 깨어나지 않은 이 소화기관들이 눈 뜨자마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를 더 과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막 이제 워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분이 많은 식사, 수분이 90%인 과일 식사를 통해서 장과 또 혈액순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제가 항산화 스프라는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바나나 1개와 블루베리 20알, 또 아몬드 10알, 아바시 20g, 두유와 죽염을 약간 넣어서 잘 스무디로 갈아서 드시면 굉장한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자율신경계를 살리는 방법으로 소화가 좀 편하면서 또 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충분한 영양소가 담긴 이 식사로 항산화 스프를 추천을 드립니다.